중간중간에 흐름과 이 이음새 있잖아요. 중간은 조금 이제 흐름을 약간 보면 혹시 해볼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오늘은요, 마술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이어가서 공연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구성을 잘 만들 수 있는지까지 좀 그런 마술사의 이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다들 아마 마술 시작할 때 각각의 경험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공연을 올 때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가 영상이나 뭐 책에서 보던 이제 마술사들의 어떤 그런 루틴들을 가지고서 똑같이 이제 모방을 해보면서 그걸 이제 무대에 올려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회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공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술사들을 대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특성도 있고, 또 무대나 뭐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하나하나의 어떤 아름다움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수준 높은 테크닉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서 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옆에 두도록 하고요.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대로 된 공연을 처음 한 거는 아무래도 문화생 시절 넘어가서 프로로 활동하고 처음 시작한 것은 아마 중국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이제 행사라든가 작은 소극장 공연 이런 것들은 했지만, 정말 대중들 앞에서 티켓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했던 공연이 이제 중국에서인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마술사들끼리 이제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3명이 있으면은 3명이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스테이지 디렉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이제 자기 액트만 준비하면 되는데, 요 마술사들의 액트는 사실 마술사들이 감독이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술사들이 작업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흐름과 이 이음새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스테이지 디렉터가 와가지고 작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작업이 되었냐면, 일단 나는 나의 예를 들어 1시간 쇼예요. 그러면 공연자가 한 4명이 있어요. 그럼 나는 15분 정도의 마술을 연결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레파토리 중에서 이제 오프닝, 그러니까 전개죠. 전개, 중간, 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승전결을 맞추는 건데, 일단 내가 오프닝에 할 마술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술로 표현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오프닝 마술을 정하고, 중간은 이제 당연히 좀 사람들의 흥미를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좀 점진적으로 효과가 강력해질 만한 좀 그런 마술들을 준비를 하거나, 혹은 만약에 내가 오프닝에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마술을 했다면 중간은 조금 이제 흐름을 약간 편안하게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술들을 준비를 하다가, 엔딩에는 진짜 폭죽처럼 그냥 빵빵빵빵빵 이렇게 터뜨릴 수 있게끔 이제 화려한 마술, 혹은 이펙트가 굉장히 강렬한 마술들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좀 빠른 템포로 칠 수 있는 마술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한 15분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공연자, 그 다음에 중간 이음새가 잠깐 있고, 두 번째 공연자, 세 번째 공연자, 네 번째 공연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내지 90분 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전문적인 어떤 디렉팅을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해봤던 게 이제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제가 또 솔로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물루라바라고 하는 이제 호주의 해변 지역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서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마술사 중에 이제 마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이라는 친구는 이제 아르헨티나 마술사인데, 저랑 이제 좀 우연한 기회에 제가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알아보고 저한테 말 걸게 되면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루라바에서 정말 우연히 조우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 좀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메인 다운타운이라고 하나, 시내 쪽에 가면은 시내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딱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마틴이 친화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레벨이 맥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카페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마술 한두 개를 이제 보여준 거죠. 보여줘서 내가 뭐 마술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공연을 혹시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연을 진행하기로 사장님이랑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마틴이랑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처럼 이제 똑같아요. 그냥 마술사 두 명이서 하는 건데, 한 파트 내가 맡고 한 파트 얘가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돼요. 중간에 잠깐 뭐 이음새가 있고. 자,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전단지부터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터 만든 다음에 포스터를 이제 그 물루라바 지역 길가에다가 막 이렇게 붙입니다. 열심히 둘이 붙여가지고 포스터 이렇게 달고 뭐 소셜 네트워크도 뭐 해보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연자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막 모아요.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뭐 이제 어차피 왜냐면 공연의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클로즈업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 공연이었고 호주에 있을 때, 그 물루라바 있을 때 이제 클로즈업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테이블 놓고서 소수의 관객만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요. 또 마틴의 스페셜티가 클로즈업 마술이기도 하고, 뭐 저도 당시에 이제 클로즈업 마술에 굉장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공연들을 이제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틴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2부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30분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한 30분 하고 내가 30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좀 루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공연을 여태까지 만든 게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한 30분 정도의 이제 공연을 짠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뭐 마술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기함이라는 감정이 그런 것 같은데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 신기함의 이 뭐랄까 신기함을 느끼는 이 감정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몰아치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고 중간에 뭐 잠깐 쉬는 템포도 주고 뭐 몰아칠 땐 몰아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시선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것 뭐 혹은 나의 캐릭터와 어울리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 공연의 성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맛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간 과정부터는 기왕이면 좀 내가 하던 것들 좀 익숙한 것들 있죠. 익숙한 것들 중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잘 오는 그런 마술들을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한 포인트 정도는요. 기왕이면은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술 공연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기계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포인트 정도만 내가 뭔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내가 시도해 보고 싶은 마술 있죠. 그런 거 하나만 딱 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 마술의 공연의 성질과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또 별로 반응이 없더라 그럼 빼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포인트를 넣는 것도 좀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엔딩에는 역시나 빠바바바박 이렇게 몰아칠 수 있는 그런 마술들이 언제나 좀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어떤 공식적인 것들이 저한테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야기도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나의 마술 이펙트가 강력한 것들만 모아서 하는 거는요. 오히려 그 마술 공연의 뭐랄까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집중력을 오히려 반감시켜버리는 좀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왜냐면 마술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강력한 걸 보여주려고 하면 보여줄수록 쿨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게임 하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필살기 한 방 쓰려고 그러면 한 번 딱 썼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 다시 쓸 때까지 이제 쿨다운을 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려고 하면 사람들의 집중을 모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터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집중이 뭐 이렇게 아무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비교적 좋죠. 그래서 이제 막 집중을 막 계속 오랫동안 하기란 쉽진 않거든요. 뇌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짧은 뭐 30분 공연이라더라도 그러니까 마술사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술을 오래 하건 뭐 하건 우리는 영화 배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고 했으니까 고정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좀 이런 채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술사는 영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사례는
정말 TV 매지션들 제외하고서는 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포지션에 있는 마술사들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저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라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라포르라 그래요. 그래서 라포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마술 중에서도 라포르를 형성하기에 좋은 마술들이 있어요. 그거를 적절한 때에 잘 사용하면서 중간에 요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나의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마술이 또 너무 이야기만 계속 되면은 사람들이 마술 공연 보러 왔는데 계속 뭔가 이야기만 듣다가 점점 지루해져 버리는, 물론 말씀을 너무 잘하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뭐 내가 열심히 장황하게 써놓은 대본을 막 이렇게 막 읽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1인 모노로그 쇼대다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밸런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되 적절한 어떤 사람들이 후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섞고, 그리고 또 좀 가급적이면 어떤 파트에서는 약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와 마술이 함께 섞인 것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술이랑 음악이랑 섞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마술이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좀 텍스처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질감 있죠. 그래서 공연에도 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질감을 살려줄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의 경험을 좀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중간중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요 주제는 바로 제 다음 공연 다시 연결입니다. 다시 연결은 제가 어떻게 기획했냐면, 일단은 먼저 공연장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 비포 선셋이라는 공연장은 소규모 공간이에요. 작은 공간에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뭐 대략 봤을 때 뭐 8개, 많이 들어오면 뭐 1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극장이다 보니까 인티메이트하다 그러잖아요. 뭔가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공연을 내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 그 공간의 성질을 좀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포 선셋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내가 관객들이랑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마술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즈업 마술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저 나름대로의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마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냐면, 이게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마술이 같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이 많이 좀 생길만 하면 계속 버리고, 좀 생길만 하면 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술도 미니멀한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카드 마술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해요. 그쵸? 그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많은 마술들을 할 수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술들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 카드 마술을 제가 다양한 곳을 다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왔던 어떤 경험들이나 추억들이 이 마술에 함께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사실 카드 마술을 가장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나답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비포 선셋의 공연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미니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마술 대신에 맥시멈 이펙트, 그래서 최대한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좀 그러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제가 6월 달에 또 비포 선수에서 다시 연결 공연 이어서 하니까요. 오시면 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제 마술과 이야기는 항상 떨어질 수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와 마술 함께 즐기실 수 있게끔 준비 많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혹시 다시 연결해서 하는 카드 맛을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거든요. 그럼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맞춰볼게요. 네, 일단은 카드를 먼저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A 카드를 찾아볼게요. A 4장을 찾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A 카드를 중간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각각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카드 섞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섞은 상태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A 카드를 다시 찾아낼 겁니다. 대략 한 요쯤 뗐을 때 첫 번째 A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갔으면 전혀 다른 카드였겠죠. 두 번째는 이쯤 볼까요? 네. 한 장 더 갔으면 전혀 다른 카드였을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좀 어렵네요. 한 요쯤. 네. 세 번째 카드. 한 장 더 갔으면 전혀 다른 카드였겠죠. 마지막 네 번째 에이스는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8장이거든요. 이게 19번째예요. 19번째가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탁 떼고 나면은 이게 18장이라고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번째까지. 이렇게 손끝의 감각으로 에이스를 찾게 됩니다. 네, 카드 맛을 재밌게 보셨으면요. 6월에도 비포 선수에서 다시 연결 공연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시면 더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와는 다음에 비포 선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